나생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원작, 권오일 편역, 라생문. 인물, 수도승, 나무꾼, 가발장이, 순검, 한적, 무사, 부인, 노파, 무녀. 일막, 전주에 이어 빗소리 들리며 막이 열린다. 이어 음악 사라지고 빗소리만 남고 조명, 낡고 황량한 라생문을 잡는다. 원래 찬란한 붉은빛이었던 문은 일그러지고 발에서 기둥 밑에 층계 여기저기엔 잡초가 무성하다. 해 떨어질 무렵 비를 피해 수도승 한 사람이 문 아래 모닥불을 피워놓고 허탈하게 앉아있다. 갑자기 나무꾼 한 사람이 비를 피해 뛰어온다. 투박하고 허름한 차림새다. 나무꾼 하실래요? 네. 아이고, 스님이 계셨구먼요? 뛰어오느라고 못 봤었죠. 근데 장터에선 스님이 아주 떠나셨다고들 하던데, 아이, 저야 물론 그럴 리 없다고 했습지요. 그렇죠? 아주 떠나시는 게 아니죠? 아, 저 잘못 여쭤봤나요? 아이고, 허기야. 어제 그 순회 재판소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꼴을 보셨으니 어디고 아주 가버리시겠다는 맘 잡수실 만도 하죠. 세상에 뭐 그런 놈의 재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요? 아,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아주 가신다는 것도 알 수가 없구먼요. 뭘 모르겠다는 거요? 저야 다 모릅죠.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나무 베는 일밖에는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모두 천재지변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난 오히려 그건 알겠어요. 전염병과 지진과 화재 같은 게 왜 나는지 말이죠. 아유, 그거야 뭐 알고 말고 할 건덕지가 있나요? 아, 저렇게 비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허나 사람들의 심사는 정말 알 수가 없다고. 더군다나 저희끼리 물어뜯는 지경에 이르면 더욱 그러하지. 여긴 썰렁하고 으시시한 곳이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는 데는 안성맞춤이에요. 비가 와서 그런가? 음, 종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리는데요. 그러고 보니 절에 가본 지도 오래되는군요. 늘상 나무만 만지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서요. 그렇지만 스님이 덕이 높으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 당신은 법정에 서본 기분이 어떠시오? 열심히들 얘기를 하던데. 분명 몹쓸 짓을 한 사람이 있긴 있을 텐데 전부 딴소리들만 하니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나 보죠? 무식한 사람은 내 쪽이요. 별 말씀을 스님도 참. 아니야. 그 사람들 진술이나 신문을 들을 때 감정은 당신이나 꼭 마찬가지야. 하나도 내다보는 게 없고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어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나으실까? 아주 심하게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스님? 속세에 우리 아버님은 거울짝이셨어. 그 대신 돈은 많으셨지. 내가 출가를 한다니까 펄쩍 뛰시더군. 그래,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울 속에선 인간의 영혼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 말이요. 그리고 고집을 세우고 집을 나오고 말았는데 생각하니 아버님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요. 대체 지금은 어디로 가시려는 길입니까, 스님? 아, 그야 모르죠. 갈 데 없으시면 유황 불타는 지옥으로나 가보시지? 그런 데가 아주 많대요. 잠 좀 자게 해주셔, 잠 좀 자게. 가발장이 기둥을 타고 잽싸게 내려온다. 남루한 옷이 넝마자루 같은 걸 둘러매었다. 약간 경계하는 빛이다.
이제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그냥 예. 순서대로? 네. 스님, 딴 데로 가시겠습니까? 딴 데라뇨? 여긴 어째 아 여기서 쉬실 이렇게 만한 할까요? 어떻게 잠깐만요. 할까요? 여기는 음. 원래 나무꾼 하던 사람하고 수도승 하던 사람하고 가발장이를 어 선생님이 해 보고 그다음에 해설이 중간에 여기 해설은 잘 안 나오는데 음. 음 아 원래대로 나무꾼과 수도승 원래대로 하되 예? 나무꾼 다음에 바로 가발장이가 나오면 수도승이 가발장이를 얘기해 주는 거 어때요? 근데 그러면은 겹치지 않게. 어차피 또 그다음에 또 겹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음. 그냥 나무꾼하고 수도승은 정해 놓고 하고 가발장이는 음. 대로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나무꾼이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음. 가발장이를 하고 자기 대사를 하면 되잖아. 네, 일단 둘이니까 해 봐요 그렇게 그냥. 하죠. 예. 예. 예예. 자, 스님, 딴 데로 가시겠습니까? 딴 데라뇨. 여긴 어째 쉬실 만한 데가 못 되는 것 같아서요. 하늘 보고 까마귀를 소리를 낸다. 내가 하는 건가? "까! 네. 까! 이놈의 까마귀들아!" 아우, 시끄러워, 이 무지막도한 친구야. 시끄럽다고? 내가? 당신하고 저 돌중이 나보다 훨씬 더 짓거려 놓고서는. 저런 고약한 높은 스님한테 그따위 말버릇이 어딨어? 에이 높으신 스님이면 사람을 편안하게 잠들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깨워 놓고선 저따위 소린 듣지 마세요. 누구요 대체? 늙은 좀도둑이요. 사기꾼으로도 이름난 사람이에요. 허허 요즘 세상에 그 짓 안 하고 어떻게 이 나이까지 사나. 에이 그렇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였어. 서로 말하면 가발을 만드는 가발장이 옳습니다. 말이 좋군. 송장 머리털을 몰래 잘라다가 가발을 만든다는 소리는 왜 빼놓지? 그래요. 통장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여기 버리는 시체가 제일 쓸만할걸요? 이 나생문 오물더미 밑엔 그래도 정사에서 죽은 예쁜 송장이 있다고요? 그걸 꺼내서 까마귀하고 내가 제사 한 번 더 지내는 거죠. 아 참 중도로 그만두실 뜻을 비추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제가 아주 칠칠하고 까만 가발이나 하나 만들어 드릴까? 죄송합니다. 난 또 그렇게 겁이 많으신 줄은 몰랐구먼. 어쨌든 난 시체하고 친합니다요. 놀래시기는. 시체는 절대 나쁜 짓을 안 한다고요. 아유 으슬으슬한데. 아 참 내 직접 하나 보여 드리지. 요건 말씀이야. 뱀 잡아 팔던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 머리인데 이 아주머니가 글쎄 생전에 뱀을 말려서 생선이라고 팔았다고 아주 맛있게들 사 먹었지. 그 연병에 걸려 죽지만 않았더라면은 지금도 그 장사를 했을 텐데. 그러니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아주머니 날 알아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자기요 보면 괜찮을 거요. 깡그리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러쿵 저러쿵 남의 얘기하지 않고 욕할 줄 모르고 도둑질 쌈질 이제 다 손 뗀 사람들이라고. 근데 냄새가 좀 나서 탈이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 중에 더 지독한 냄새를 피우는 이도 많아요. 아시지? 법정에서 본 녀석들이나 진배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재판소에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살인요, 살인.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한 사람이라 겨우 한 사람? 누군지 억색이 재수가 없었던 모양이군. 사람이 죽은 것보다도 재판소에서 일어난 일이 더 이상해서 그래요. 스님도 그래서 저렇게 생각에 잠기셨고. 아니 저 양반도 거길 가셨어요? 스님도 증인이니까 나하고 같이 소환이 되었지. 증인이라.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나였고 어디서요? 숲속에 있었다고? 저녁 때 봤지? 요즘학은 더워서 한낮엔 나무를 못 베고 저녁 때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시체가 나왔다. 처음엔 모자만 봤어요.
베일이 달려 베일이 앞에 앞에 달린 달린 예쁜 모자였어. 저런 그건 여자 모자인데. 좀째 여자가 숲에 들어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했지.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가자니까 여자 빗이 떨어져 있고 밧줄 동강이 있고 밧줄 손가락이라. 그뿐이더가? 그 다음에 쭉 늘어진 사람팔이 보이지 않겠어? 그 조심조심 훑어봤더니 시체 얼굴이 나오는데 눈이 그냥 꽝 하게 뜬 게 입을 벌린 채로 허공을 보고 있더군. 맞아, 맞아. 그거 이상하단 말이야. 죽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란 표정을 짓거든. 죽는다는 게 보통 때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판 다른가 봐요, 스님. 그래서 시체를 보자마자 뛰었지 뭐. 발바닥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지고 공안 재판소까지 간 거지 뭐. 그랬는데 어제 재판소에서 나오래지 않아. 그럼 스님은 어디서? 스님께서는 그 한 쌍이 지나가는 걸 보셨대요. 그러니 역시 증인이지. 한 쌍이면 두 사람?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그러니까 여자도 있었구먼, 그. 그 여자가 죽은 사람 부인이랍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본 건 정오가 좀 지나가지고 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남자가 아주 그냥 다부지게 생긴 무사더군. 칼도 갖고 있었고 활도 메고 있던데 그런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칼을 맞았어. 헌데, 흉기는 아직 못 찾았다오. 딴 사람들은 또 못 봤어요? 난 보자마자 뛰었다니까. 그게 잘못이야. 왜 시체를 보고 뛰어요, 뛰긴? 누가 어쩐다고. 이거 봐요. 한 사람을 보면 뛰어야 하는 거예요. 응? 그래. 범인은 밝혀졌나요? 한 사람이 잡히긴 잡혔다더군. 그야 잡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요는 진짜 범인인가 아닌가가 아주 다요마주야. 잡힌 게 다요마주? 아하, 모처럼 진짜를 잡아들였는데 그건 어째서요? 그 사람 직업이 사적이라는 거 아세요? 일이 벌어진 근처에 그 작자가 얼씬거렸다면 의심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던데요. 허, 너무 그렇게 의젓하게 단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보세요. 거기서 내가 잡혔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간단하게 뚝딱 해치웠을 겁니다요. 무슨 소리고 하니? 단독 부스러기나 병아리 한 마리를 훔쳤거나 아니면 써보지도 못할 송장의 머리에 부스러기 머리 한 줌을 훔치면 이거 천하의 몹쓸 도적이라고 당장 판결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돈을 해잡수거나 살인, 강간, 사기 그런 걸 큼지막하게 저지르면 당장 영웅이 되는 거예요. 책에도 나오고 노래에도 나오고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효도를 찬다니까요. 에이 더러워. 당신은 거기 당신은 없었지 않소? 다요마루가 진술한 걸 듣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시오? 대체 뭘 했길래요? 아니 그보다도 그놈이 한 소리를 모두 고지 들었습니까? 하긴 순사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순시서 순시사에서 나온 경부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기억나시죠? 경부도 왔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요마루를 잡았는 걸. 재판장한테 보고를 하는 걸 들으니까 날이 이자가 다요마루입니다. 우범자들이나 불황자들이 무서워하는 작자 옳습니다. 재판장님께 이자의 죄를 낱낱이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나무꾼 대사 경부의 것과 겹치면 조명 보고를 조명 보고를 하는 경부에게로 옮겨진다. 객석을 향해 무릎을 꿇고 종이를 펼쳐든 경부. 그 옆에 다요마루가 우악스러운 몸집에 헐렁한 옷을 입고 손을 묶인 채 앉아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숱한 죄가 그가 저지른 것이라는 건 삼척 동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상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열거하기엔 시간조차 모자라는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모래밭에 엎드린 채 신음을 하던 시각은 저녁 때였으며 근처에서 피살자가 탔던 것으로 추측되는 훌륭한 백마 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활, 화살통 등의 소지품도 떨어져 있었고요.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사가 말에서 떨어지다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날이. 그런데 근처에 저 다요마루란 자가 역시 엎드려서 신음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무사의 말을 뺏어 탔던 게 분명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좋은 말을 탔으니 떨어질 밖에요. 아마 주인이 아니란 걸 알고 그냥 말이 차냈을 겁니다, 날이. 짜도 짜니까 별소리를 다 짓거리는구나. 이 물어뜯어도 시원찮은 놈아. 난 배가 아파서 말에서 내린 거야. 떨어지긴 뭐 떨어져. 날이! 저놈은! 저따위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차라리 내가 얘기를 하리다. 원 지가 뭐라 된 듯이 짓거리는 꼴이라니. 그래서 제가 도적을 보자마자 그럼 그렇게 하죠. 예예? 인사하고 그렇게 하죠. 무릎핀 표정으로 그냥 사실 온종일 타고 다니며 보니까 말은 참 좋은 놈이긴 했습니다. 근데 날이 후덥지근해서 어째나 목이 마른지 개울에 내려서 물을 마신 것이 그만 탈이 났나 봐요. 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정체 말은 아픈 걸 모르고 사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말을 내려서 예? 그냥 진짜 말이요? 제가 죽였냐고요? 허허허 무슨 뭐 아니라고 대답한들 이마당에 제 목이 청하에 날까요? 어차피 예전에 저지른 일도 있고 하니 이번엔 꼼짝없이 목을 내놔야 한다는 것 좀 알고 있습죠. 그러니까 얘긴데 구태여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없다 이겁니다. 그놈의 날씨만 그렇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사유마로 일어서서 천천히 숲속길로 옮긴다. 주명 역시 재판소에 숲으로 옮겨간다. 이거 원 노곤해져서 사람 살겠나. 그 앉으며 사람 냄새 좀 맡았으면 좋겠구나. 분발은 사람 냄새 좀 맡으면 쓰겠구나. 기지개를 켜며 눕는다. 이때 숲길에서 무사 차림의 남자와 화사한 옷을 입은 부인, 색이 긴 모자에 얼굴엔 베일을 느리고 나타난다. 타요바로 곁으로 두 사람을 쳐다본다. 아, 타요바루 곁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본다. 바람에 옷깃과 베일이 날리는 걸 감싸주는 부인. 그들이 타요마루의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자 벌떡 일어난다. 여보슈! 남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 여자도 따라와 살핀다. 남자 칼에 손을 얹는다. 아주 희한한 칼을 쳤소. 그려 손잡이가 귀금속 같은데요. 그런데 더운 날 숲길을 가시자면 목이 마르실 텐데. 옛다오. 샘터까지 가시자면 아직도 반나절을 가셔야 해요. 자, 어서 마시쇼. 남자가 천천히 물통을 받아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머리를 살레살레 젓는다. 남자 혼자 물을 마신 뒤 건네준다. 어디까지 가시오? 교토까지. 그 칼도 조합이긴 하는데 내게도 쓸만한 칼이 여러 자루 있다오. 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얘기해요. 옛날 무덤을 하나 팠더니 손잡이가 금으로 된 것도 나오고 영롱한 색깔이 돌을 박은 손잡이 칼도 나오던데요. 생각 있으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렇다고 뭐 값을 호되게 받을 생각은 없어요. 당신 지금 손잡이가 금으로 된 거라고 했어? 여러 가지라니까요. 그만두겠소. 그런 흔적은 않겠다고요.
뭐 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 없으면 그만두쇼. 어디 있어, 그게? 저쪽 숲속에 감춰뒀어. 멀지 않을 텐데요. 줬어. 말을 빼놓고 가봅시다. 잠깐 기다리시오. 아, 말을 말을 내려 숲으로 돌아가고 타요마로 따라간다. 조명 흐려져 재판적으로 바뀐다. 허참 못 볼 걸 봤습니다. 재판장날이. 여자 얼굴을 봤다고요. 그 순간 무슨 수를 써서든 여자를 뺏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네, 사실대로라고요. 죽였대도 좋고 아무래도 좋습니다. 여자를 뺏으면 여자를 뺏으려면 그 주인을 죽였다고 보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그땐 좀 달랐어요. 죽일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남자를 죽이지 않고도 여자를 뺏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를 안 해주셔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남편을 멀찌감치 끌어다 놓고 봐야 되겠다. 남편을 멀찌감치 끌어다 놓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참 보석으로 된 칼을 준다던데 지가 안 따라와요? 울창한 숲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콱 덮쳐서 잡았죠. 그래가지고 대나무에다가 꼼짝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여자 생각 때문에 한 걸 한결 기운이 났나 봐요. 2명 숲으로 옮겨진다. 그래 놓고서는 혼자 있는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여자 산새소리 흉내내며 희롱한다. 그러다가 간드러지게 웃는다. 타요마루가 근처에 온 것을 보고 흠칫 놀란다. 어디 부인? 있죠, 저희 남편은? 대답 없이 바라보는 타요마루. 부인 겁난 듯이 뒷걸음치다가 남편 있는 쪽으로 달려간다. 재판소로 옮긴다. 그때 제가 여자 얼굴을 비로소 자세히 봤을 때 전 어울리지 않게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줬길래 여자를 이렇게 암사슴 떨듯 귀염스럽게 만들었나 하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꽁꽁 묶인 지 남편을 보게끔 내버려 두었어요. 조명 숲속에 묶여있는 남편으로 옮긴다. 빈둥거리고 있는 남편 앞에 부인이 나타남과 거의 같은 때 타요마루가 뒤에서 인기척을 낸다. 놀란 부인이 돌아다 보는가 했더니 어느새 장독칼을 빼어들었다. 타요마루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릴 때 여인이 달려든다. 여자는 점점 분함을 못 참고 칼을 휘두르나 타요마루 한두 번 타요마루 한두 번 이리저리 피하다가 쉽게 여자의 손을 잡고 칼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숨차는 여자를 서서히 끌어안는다. 이때 가발사의 목소리 들리며 조명 나색문으로 옮긴다. 그놈 참 운 좋은 놈이야. 한번 노렸다 하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니까. 얼마 전에도 저 절 뒷산으로 그 귀부인이 딸을 데리고 가는 걸 낚고채가지고서는 그냥 차례차례 재미를 봤다는데 그게 글쎄. 그놈은 동물이야! 산돼지 같은 놈아. 아유, 좀 더 산새가 들어봐요. 얘기가 틀려요. 자, 음,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는구먼. 특히 눈을 깔고 사뿐 걸음을 걷는 대갓집 여자들이 턱이 다가서서는 그냥 가슴을 제끼고 아, 턱 다가서서 가슴은 제끼고 있는 그놈을 보기만 하면 사지에 힘이 쭉 빠지면서 꼼짝을 못한다나요? 스님 앞에서 별상스러운 소리를 다 찌꺼리는군. 아이, 스님 노릇 그만두셨다 하잖아요. 하긴 이런 말버릇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잠깐이면 다 비슷해집니다. 그건 그렇고 얘기나 계속 해주셔. 응? 그런 얘기 듣노라면 추위도 말끔히 가신단 말씀이야. 자, 타요마루가 대답하는 대목까지 했어요. 더 들을 얘기 없어요. 다 했다고. 다라니. 아유, 원 그럴 수가. 아니, 산에서 여자를 낚았으면 그 뒤에
짜릿한 얘기까지 해야지. 그 얘기 빼면 그게 무슨 재미란 말이야. 아이, 자, 그러지 말고 빨리 어서 계속해요. 어? 좋았겠죠, 그때. 산적 타요마루가 뭐랬는 거 하니? 옳지.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전혀 없었노라고 하더군. 에이, 참. 조명 다시 타요마루가 끌어안는 법정. 따지고 보면 전 여자만 뺐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남자를 꼭 죽여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더랬어요. 또 여자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럭저럭 여럿을 겪어보니 대강 다 비슷했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처음에 앙탈을 좀 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초장부터 다소곳하게 나온다든가. 근데 이번 경우는 약간 복잡했달까요? 분명 제 행동에 어느 정도 휘말려 들은 듯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웁디다요. 그러니 참 모르겠어요, 잘. 어찌 돌아가는지. 조명 숲속 부인 옆에 앉아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다. 타요마루 부인을 못 본 채 그냥 가려다가 멈춰선다. 왜 울지? 내가 내가 크게 잘못했나? 허나 뭐 당신이 이렇게 될 이유는 없어. 남편 죽여주고 같이 가서 잘 살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지 뭐. 남편 풀어주고 같이 가서 잘 살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지 뭐. 당신이야 내 힘에 못 이겨 그렇게 된 거니까. 응? 자, 잘 있으라고요. 잠깐 왜 그러슈? 난 어떡하죠? 두 남자분한테 다 밟히고 전 어떡하죠? 그런 걸 나한테 묻다니. 해지면 그만이지 무슨 사연이 남아야 한단 말씀이슈? 남고도 말고요. 자나깨나 이 숲, 이 땅바닥 그리고 이 당신 모든 게 내 눈동자 속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내 남편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해요. 기회라? 무슨 기회? 무사로서 명예를 찾을 기회. 아니 자기 부인의 명예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들으시겠어요? 아주 묘한 소리를 하는군. 꼭 그래야 해요. 명예를 따질 곳이 따로 있지. 에이, 여기선 좀 어울리지 않는 소린걸. 기회를 줘요. 남편에게 명예를 되찾을 기회 말이에요. 당신이 진정 남자라면 내 얘기를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 남편이 지면 난 물론 당신 거예요. 어때요? 정정당당한 게 좋지 않아요? 속이는 수작도 여러 가지로군. 날더러 직업적인 칼쟁이인 무사하고 겨루어 보라 이건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을 걸?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내가 남편을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닌가? 여자란 원래 믿을 게 못 되니까. 안 돼. 그럴 순 없어. 여자 하나 때문에 난 목을 걸 수는 없어요. 여자 멍한 눈으로 산적 타요마루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땅바닥을 기어 칼을 잡는다. 그리고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칼을 든 채 휙 돌아선다. 자살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각 타요마루 달려들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리고 여자를 잡은 채 지그시 내려다보다가 자기 칼을 뽑아 남편의 목끈끈을 끊어준다. 남편 일어나자마자 마구잡이 칼을 휘두르고 덤빈다. 나무를 의지하고 피하기만 하던 타요마루도 칼을 잡고 정식으로 맞선다. 이때부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긴장된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다가 칼을 떨어뜨린 무사가 이를 무사가 이를 집어들려 하자 타요마루 재빨리 밀어 쓰러뜨린 다음 칼을 내리친다. 비명 들리고 잠잠해 든다. 무사를 해치운 타요마루 두리번거리고 여자를 찾아보나 보이지 않는다. 타요마루 걸어 나오며 재조명 재판소로 역시 칼집이 솜씨는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왜 제가 있게 됐냐고요?
모르시겠죠? 그렇게 정식으로 배운 칼솜씨는 역시 같은 수준의 사람과 겨루어야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무턱대고 막 덤비는 솜씨엔 그런 미끈한 기술이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판사님? 물론 나도 죽을 법이 몇 번이나 넘겼죠. 예? 예. 여자 말입니까? 어디 갔는지 보지도 못했고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참, 그 여자가 갔던 장독칼은 그 여자가 가졌던 장독칼은 꽤 값이 나가던데요. 네, 네. 말도 멀거니 그냥 말도 멀거니 그냥 있길래 타고 다녔죠. 자꾸 여자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좀 별나게 생겨먹은 여자다 하는 생각은 했었지만 별스러우면 얼마나 별스럽겠어요. 결국엔 여자니까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나선 별반 욕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나생으로. 원, 듣자 하니까 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다 듣는구먼. 아, 그래, 그놈이 여자를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야? 도망은 가든 말든? 아, 그럼 어떡해? 잘 찾아보라고 그래요. 어느 골짜기 보면 한 마리 시체로 묻어 있을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 그 여잔. 재판소에 아, 불려 나왔는걸요? 나왔는걸? 어휴, 그래요? 타요마루도 멀리 피하지 못하고 잡혔대요. 그럼 이제 일은 다 끝났구먼. 네. 그럼 이제 일은 다 끝났구먼. 아니, 타요마루가 고백을 했겠나, 여자가 증인으로 나왔겠나. 아, 타, 다, 그럼 이제 일은 다 끝났구먼. 아니, 타요마루가 고백했겠다. 여자가 증인으로 나왔겠다. 타요마루 목이지만, 타요마루 뭐가지만 댕거하면 되는구먼. 시간 문제야, 그건. 까! 까! 뭐야 이거? 까마귀예요. 저놈들은 어디 숨었다가 사람 모가지 떨어진다는 소리만 들으면 저렇게 수선을 피우거든요. 호이! 호이! 수도수. 겹쳐가지고 어디까지? 그렇지만 여자는 타요마를 범인으로 몰아세우질 않았어. 그와는 다른 소리를 하던데. 어떻게 해요? 산적이 다 털어놨는데도 딴소리를 하더라 이겁니까? 글쎄 그렇더라니까. 외모도 내가 보기에는 좀 틀리던걸. 그렇게 막대거나 비꼬인 여자 같지는 않더란 말이오. 어떤 점이 그렇던가요? 몸매가 아주 희한하던가요? 우선 얼굴이 아주 섬세하고 약해 보이는데 게다가 눈빛이 아주 애잔해서 보는 이들을 감동케 하는 데가 있더란 말이오. 허. 부인 바닥에 얌전히 앉아있고 그 옆에 노파가 무릎을 꿇고 판사를 향해 굽실거리고 있다. 노파. 그렇고 말고요. 재판장 날이 이엔 얼이 나가버린 거예요. 놀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어떤 딸인데 내가 이거 하나 길러서 그저 발바닥에 흙 묻을세라 하고 기르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기가 막히군요. 신령님이 특별히 점지를 하셨는지 사꾸라 필 때 애를 낳아가지고 온통 꽃무늬 있는 화사한 옷만 입혀서 기르고 예? 아이고 예 송구스럽습니다요. 이 늙은 것이 수다가 길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틀림없이 저의 남편입니다. 닭게 있고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무사죠. 재산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고요. 아이고 그러니 저렇게 객사를 했으니 그냥 장난식엔 집에 가둬둔 동물들이나 모조리 방생해야겠어요. 생전에도 워낙 착했던 사람이니까 좋은 데로 가야지. 아유 가야겠지만 그래도 가슴 아픈 거야 마찬가지죠. 아유 도무지 못할 짓이라고는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 재판장 날이 그 흉악한 죄를 지은 놈은 그저 가차없이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요, 사정 볼 것 없이 말고요. 예. 혼인한 지는 한 4년이 됐습니다. 결혼식도 남부럽지 않게 했어요. 워낙 양쪽이 가문도 가문이었지만 제한테 마음을 쏟는 사내들이 한둘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 여럿을 놓고 봤는데 우리 집안에 어울릴 신랑은 역시 닷지 입고밖에 없을 듯 싶었고 또 그 청년이 그중 열렬했었고 해서 그쪽으로 기운 것인데 어머니, 왜 그러냐?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재판소에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재판소니까 그렇지. 재판소라는 데는 무슨 말이고 다 아는 얘기는 다 쏟아놔야 되는데 아니냐. 내가 그만 것도 모를 줄 아니? 그렇다면 바른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바른 말이라니. 아유, 재판장 나리. 용서하세요. 제가 도무지 아직도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나 봅니다. 횡설수설하는 듯해요. 하긴 워낙 심하게 놀랬으니까 그럴 법도 하죠. 제 남편은 이름 있는 사무라이였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우린 그 집의 종이었어요. 그야 뭐 가문 얘긴가 본데 우리야 늘 그런 가문이 돼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니? 조금 행복하게 보이게 꾸며댔기로서니 그거야 살인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판사님? 어머니,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죠? 그 집에서 제일 신임을 받는 처지였다는 것쯤이면 몰라도,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죽은 걸 밝혀내는 마당 아니에요? 어머니 자랑할 게 따로 있죠. 그렇게 아무 말씀이나. 아, 하긴 어머니가 신임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 제 소망이 이루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근엄한 표정인데다가 서로 마주치는 기회도 적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내게 관심을 보이시고 대갓집에서 지켜야 하는 법도에 대해 한 가지, 두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 그분의 뜻을 쫓기 위해 이를 악물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분 곁에서 마치 행복한 꿈을 꾸는 새인 양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꿈이 깨면 어쩌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네 재판장님, 그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생각을 더듬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놈은 그놈은 야심을 채우고 일어나면서도 제 남편이 보는 눈앞에서 야비한 수다를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여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틀리더라고. 그런 야비한 말을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도 귓가에 그놈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이봐, 내 이름 정도는 알겠지? 흐흐, 귀가 먹었나? 내가 타요마루라고 그랬어. 놀라지 않는 걸 보니 모르는 모양이고. 그럼 가만히 있자. 어디서 들어오셨길래 내 이름을 모르지? 이 다음에 세월이 가면 말씀이야. 날 사귄 일이 있었다는 걸 기념으로 할 날이 있을 게야. 비록 보잘것없는 태생이긴 하지만 이 숲속의 거인 타요마루와 관계를 가졌다면 두고두고 자랑감이 될 거야. 아이, 그렇게 표독스러운 표정들은 짓지 마시라고. 참, 저 서방님은 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겠다. 손잡이에 요모조모 귀금속이 묻은 칼이라니까 그냥 정신이 싹 나가는 모양이던데. 응?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시지? 옳지. 칼을 달라 그 말씀인가? 드리지. 난 약속은 지키는 사내라고. 자,
안 돼! 이봐, 당신 남편을 처치해버리는 게 당신한테 오히려 편한 줄로 알았는데? 짐승맛도 못한 놈. 뭐야, 날 욕해? 지금 이 지경에서 날 욕해? 이 칼을 보고도? 짐승만도 못한 놈. 그래, 난 짐승이다. 그러세요. 짐승이고 말고! 헌데, 넌 짐승이 돼볼 수 없느냐? 한 번쯤 짐승이 돼볼 수 없어? 타요마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돌아서서 숲속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간다. 부인 놀란 눈으로 보고 있다가 좀 약간 시끄러워도 돼요? 제가 네네. 지금 대본 읽고 있어서 예 음, 해요. 여보, 갔어요. 그놈이 재빨리 도망하고 말았어요. 재빨리 남편한테로 와서 칼을 뽑아 줄을 끊어줬다. 그리고는 남편을 한참 멍하니 바라보다가 와락 매달려 무릎을 터뜨린다. 여보, 결국 우린 죽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너무 가혹한 시련이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그 위력 앞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일어나세요, 여보. 왜 여자 그러시죠? 남자를 잠깐만. 무슨 여자 남자를 부추겨 무슨 세우려 생각을 하니 하시는 남자는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시죠? 당신 절대로 잘못했다는 눈빛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여보, 당신이 절 나무라시는 뜻이라면 알겠어요. 당신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만 마세요. 자요, 여기 칼 있습니다. 당신이 제게 뭔가 추궁하시는 눈빛이라면 차라리 당신 손에 죽겠어요. 그러니 이상스런 당신의 눈빛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고요. 남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 여보, 여보. 어. 이 모든 것에 대해 저만 나무라신다면 당신은 잔인해요. 대답을 좀 하세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마치 대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해 보인다는 표정이시네요. 여보, 그래도 난 당신의 아내 아니에요. 뭔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눈빛은 처음 보겠군요. 그게 일생을 같이 하는 아내를 보는 눈인가요? 아니면 다시 하인딸로 돌아간 여자를 보는 눈인가요? 여보, 전 당신의 뜻을 들어야 되겠어요. 말을 하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면 이 가슴을 찌르기라도 하세요. 어서요! 어서요! 여자 울기 시작하자 암전 재판소를 비추고 노파 힘없이 들어온 딸을 바라본다. 노파가 팔을 벌려 딸을 맞아들이고 여자 어머니 무릎에서 다시 울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노파 재판장을 향해 어, 재판장의 말에 놀란 듯 딸을 일으켜 앉힌다. 아, 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재판장님이 재촉하신다. 할 말이 그것뿐이냐고. 그는 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땐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고요.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어요. 네, 그래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전 정신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디 연못이라도 있으면 빠져버리려고 했지만 시냇물까지도 절 비웃는 듯했어요. 전 죽을 자격조차도 없는 여자인가 봐요. 재판장님,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도 그때 죽질 못했어요. 그것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조명 여자를 스포트하다가 F5 그 파, 뭐, 뭔 아웃인가 봐요. 이막. 근데 조명 스프링님이 비오는 나생문을 비춘다. 수도승, 나무꾼, 가발장이 계속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짓고는 난 죽어야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의 얼굴에서 난 잊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읽었거든. 당연하죠. 여자가 해스한 얼굴로 눈물을 보였다면 남자들이야 감동을 했을 게 틀림이 없고 말고요. 여자들이란 게 눈물 빼면 뭐 있나요? 100번이면 100번 멍청한 남자들이야 넘어가기야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말고요. 내 얘긴 그게 아니요. 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려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요. 무슨 말씀을 스님께서 그 속을 어떻게 아십니까요? 여자 속셈을 알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동정을 사려는 수작일 거예요. 보세요. 스님도 벌써 넘어갈 거예요. 눈물을 쭈루룩 쏟으며 내가 죽였어요. 날 죽여주세요. 네. 이러고 나면 참 그런 여자 먹을 차리기가 쉽습니까? 그런 여자를 끌어들여서 교수형시킬 남자가 그렇게 많겠냐고요. 아니야. 저 사람 얘기라고 털어놓고 틀린 건 아닐게. 잠깐만요. 아, 아니, 나무꾼. 저 사람 얘기 깊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스님, 억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 얘기라고 어, 털어놓고 틀린 건 아닐게요. 또 한 사람의 증언은 또 달랐으니까. 누굽니까? 또 나온 이는? 영혼의 중개인이 없이 죽은 사람을 불러서 영혼에게 물어본 거지. 아, 그렇다면 무당인 모양인데. 아이고, 남자 성장에게 얘기라도 시켰나요? 대답도 나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증언하고 틀린 소리가 나왔어요? 답답해라. 여자의 그 차분한 소리가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으며 별 수 없이 죽음을 앞에 둔 산적의 긴술이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을까? 죽기로 결정되었다고 다 바른 말을 합니까? 아니, 그런 법이라도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는커녕 죽은 다음에도 거짓말이 하는 법이죠. 수도승 자, 법률을 자, 담은 자, 그만큼 뜸들였으면 얘기를 해주시오. 어? 귀신 얘기하니까 산 사람 얘기보다 희한할 게 아니겠어요. 아이, 자, 어서 시작하세요. 조명 다시 법정으로 옮긴다. 머리를 풀고 신대를 잡은 무당. 눈을 치뜨고 용을 쓰며 대를 흔든다. 그리고 몸을 잠깐만요. 뒤틀며 허공에 무엇인가를 어디 잡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가 신대를 거머쥔 채 무녀 땅바닥에 주저앉아 뚫어질 듯 허공을 응시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얘기를 시작하는 표정이 된다. 무사의 환상적인 목소리. 저주 있어라. 이 캄캄한 암흑이여. 아니 나를 여기로 밀어넣은 자에게 천벌을 내려라. 무녀 한번 숨을 크게 몰아쉬고 몸을 아, 뒤틀다가 다시 신음소리를 내고 얘기 계속된다. 다들 들어야 해요. 내 억울한 이 사연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야 한다고요. 무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베자 영혼의 소리 빨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아내를 범하고는 마른 잎으로 깔린 땅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물론 내연하게 앉았고요. 조명 무녀의 얼굴을 지나 숲으로 옮겨진다. 나무에 묶인 남편이 앉아있고 목소리는 무녀 쪽에서 들린다. 타요마루 일어나서 여자 쪽으로 다가앉는다. 그놈은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아주 서툴지는 않았습니다. 제법 산적 같지 않은 언변으로 수작을 걸었어요. 이제 보니 당신 머리카락은 달이 떴을 때
그 밑을 흘러가는 강물 같구먼. 아주 반짝반짝하는데 난 말이요. 아주 푹 더울 땐 해가 진 강둑에서 잠을 자곤 하는데 옷을 훌렁 벗고 누워있노라면 꽃향기 때문인지 아주 그럴싸한 꿈을 꾸곤 하지. 무슨 꿈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깨고 나면 더 몸만 달게 된다 이거예요. 하긴 도시에서 비단 옷이나 입고 갇혀서 살면 그런 꿈은 알 턱이 없겠지. 남자라곤 저런 허접이밖에 모르고 살면 말이야. 안 그렇소? 무사양반. 조상의 덕을 명색이 무사겠지만 이젠 다르다고. 더 먹을 조상이 남아있어? 양반들 그렇게 나긋나긋한 몸매로 어떻게 부인들을 다스리는지 모르겠군. 이봐요. 가슴이 얼음장처럼 얼어있는 여자들이지. 당신은 달라. 처음부터 달랐어. 입술은 뜨거웠고 목마른 여자 같았어. 사람이란 게 그래야지. 내 말이 틀렸어? 여자가 고개를 든다. 무사 소리. 무사? 여보세요? 이거는 무사는 무사가 해야죠. 역할이 바뀐. 지금 무사였는데 지금 그 점쟁이가 하여가를. 하던 말이었고 지금 무사 소리. 난 아내가 사랑스럽고 온순한 착한